도대체 이 큰 배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기울어졌고 급격히 침몰했는가. 우리 무중인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고 원인은 암초 때문일 것이다, 폭발 때문일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는데요.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죠. 알파잠수기술공사 이종인 대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인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규모가 6,800여 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대의 여객선인데 이 여객선, 그것도 매일같이 같은 항로를 운행하던 배가 순식간에 침몰했다는 거. 도대체 어떤 원인일 거라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배에 물이 들어온다는 건 무조건 밑에 암초하고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암초일 것이다. 예, 암초가 이제 선체에 부딪힌 부분이 예. 기관실 포함해서 선실 밑에서부터 이제 범위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좌연축으로. 길게 찢어졌을 것이다. 근데 그 증언을 지금 종합해 보자면 암초에 부딪히는 쿵 소리를 뭐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못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 정도 찢어지고 부딪힐 정도면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쿵 소리에 대한 어떤 각자들의 어떤 얘기가 예. 소위 증언이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쿵 소리 듣고 그다음에 고박을 시켜놨던 컨테이너가 옆으로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거나. 예. 그 컨테이너 말고 또 중량물 화물이 옆으로 이제 또 고박 줄이 떨어져 갖고 그 선체를 쳤을 때 듣는 소리를 표현을 했거나.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진행을 하면서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아하. 정면 충돌이 아니고. 예. 그래서 승객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강도는 다 다르다. 네, 그거는 이 위치에 따라 다 틀리죠. 뭐 찌지직하는 소리 들었을 분도 있고 못 들었을 분도 있고 콩소리를 그렇죠. 다 다르다. 넘어가는 거니까. 예. 분명한 건 이렇게 큰 배가 이렇게 침몰하려면 많이 파공이 크게 생겼을 이유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로서는 보신다는 거죠. 무조건 예, 그렇죠. 좌연 아래쪽에 그리고 이게 7,000톤 정도면은 이게 예. 큰 데는 아니죠. 그런가 여객선 중에는 최대라고 하던데요. 그냥 국내 다니는 것 중에. 예. 국내 다니는 것 중에 최대인 것이다. 오래됐고 배도. 예. 암초에 그 정도 10m 정도가 찢어지면은 그 정도 침몰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데요. 그렇죠. 여기 해역에는 암반이 없다, 암초가 없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물론 얘기들은 꼭 뭐 이런 사고가 나면 그 침몰 지점에는 암초가 있을 수가 없죠. 수심이 뭐 35m 된다 그러는데. 예. 그 근처까지 가기 전에. 예. 인천에서 제주 항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 지금 사고 해서 침몰 지점 그 전에 뭐 한 10여 킬로 정도. 예. 그 부근을 이제 지나오는 그 어떤 암초 지대가 있어요. 섬 옆에. 아, 여기 닿기 전에 지금 침몰 지점에 그렇죠. 닿기 전에 이미 찢어져서 왔을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와서 침몰을 한 거죠. 그러면 네. 그게 충돌해서 선체가 찢어지는 순간 네. 선장이나 승무원들은 알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알죠. 알죠. 그런데 지금 신고가 들어간 걸 보면 8시 58분 그것도 승무원에 의한 신고가 아니라 학부형에 의한 신고였습니다. 근데 이제 8시 55분인가 뭐 초기에 그 항무 제주 해갖고 이제 그 무선 교신을 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항무 제주나 뭐 항무 인천 이래갖고 그 해상 통신을 갖다가 통제하는 데가 있는데. 예. 거기다 보고한 거는 뉴스 아침에 보니까 8시 55분에 항무 제주 배가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해경에 연락 바랍니다. 구조 요청 바랍니다라고 했다고 들었거든요. 8시 55분. 예. 예, 8시 55분에 그러면은 그거는 그 구조 요청을 한 것도 그런 사고가 난 거는 한 10분, 15분 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 부딪히자마자 뭐 배가 어떤 증상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아하.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는 사고는 뭐 8시 한 뭐 55분에 그렇게 보고를 할 정도로 어떤 뭐가 티가 났다면은 8시 한 30분 뭐 40분 요때 거기를 암초를 지났을 것이다. 암초지대를 갖다가 긁고 지나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침몰 지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 아까 10km라고 하셨나요? 그 정도. 그 정도 네, 지점에 암초가 있다는 거는 확실히 아시는 겁니까? 추측이십니까? 확실히 알죠. 그 섬이 그 근처에 있으니까. 확실히 알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 옆에 섬이 있으니까요. 이분께서는 지금 그쪽 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0% 확신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배가 원래는 이 항로가 아닌 약간 비껴난 항로로 오는 배였는데
2시간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빨리 제주도에 도착하려고 항로를 좀 변경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항로 변경이나 어떤 항속을 증가시키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항차마다 예. 항해하는 그 시점에 따라서 그거는 바꾸는 게 무슨 크게 이렇게 불법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선장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정도는? 선장이나 이제 회사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을 거고. 예. 그리고 배를 이제 조종을 한 거는 무조건 선장이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예. 예. 배의 그 키를 잡는 사람은 교대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시간, 14시간을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혼자 잡고 갈 수가 없고요. 선장이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느 중요한 시점, 항구에 들어가는 좀 배길이 좀 복잡할 때, 예. 이럴 때 이제 키를 잡는다든가 이런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 소위 조타수가 예. 1등 항해사든 2등 교대로 항해사든 키를 3등 잡는다. 항해사든 당직자가 2시간 또는 4시간씩 교대로 이거 키를 잡거든요. 분명한 건 항로를 조금씩 변경하는 것,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그건 분명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무 저기가 없이 무슨 제한이 있거나 무슨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그러면요, 예. 대표님. 아까 대표님도 알 정도인 암초지대가 거기 근처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몰랐을까요? 알았어도, 그래서 제 생각은. 예. 항해를 이렇게 할 때 그 사고 난 게 이제 대개 이제 아침 시간이잖아요, 지금. 예. 사고 났을 시간이 아침 8시 그 이후인데. 예. 제 생각에는 그때 조타를 한 사람이, 예. 키를 잡았던 사람이 잠깐 어떤 신체적으로 졸았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졸았을까요? 왜냐하면은, 예. 항로상에서 보면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조금만 틀면은 섬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바다에는 무슨 노란색으로 실선이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 분리대가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항공 비행기가 하는 식으로 어떤 그냥 가상의 선이 있는 건데. 예. 예, 거기서 잠깐만 틀어도 2, 3km 옆으로 가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알면서도 실수로 이렇게 암초지대를 지났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아차 싶어서 뒤늦게 알겠습니다. 배를 잡아 돌렸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배가 급회전을 했고 우리 승객들이 예. 그런 얘기를 또 증언을 했고 배가 예. 계속 뺑뺑 돌았다. 뺑뺑 돌았다. 그거는 조향 장치, 소위 예. 배를 방향을 조정하는 조타 장치가 말을 안 들었을 사고 이후에 예. 안 들었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지금 피해 규모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게 안내방송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구명조끼 입고 밖으로 대피해라가 아니라 일단 그 자리에 앉아 있어라라는 방송이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됐다라고 다들 일관적으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번 됐다라는 그런 어떤 증언의 얘기도 예. 한두 번이 이제 여러 사람 얘기 듣다 보니까 그렇게 강조됐을 수도 있고, 일단은 예. 이런 해는 사고가 났을 때 통제하는 사람들을 안정을 시키는 게 우선 순위입니다. 이게 매뉴얼상 가만히 있어라라는 게 초기에는 맞는단 말씀이시군요. 맞죠. 근데 이제 어떤 이 사고 상황이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갈 줄은 예상을 못했던 거고. 못했던 것이다.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배를 살리는 것보다는 예. 승객 안전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 처음서부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런 사고에 대해서 경험을 안 했다거나 또는 했어도 너무 알겠습니다. 안이하게 생각했거나 그러면 지금 사고 났으니까 빨리빨리들 나오세요. 대표님. 빨리 탈출하세요. 대표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2부 시간을 맞춰야 될 시간이 돼서요. 네네. 요 이야기들 지금 남은 궁금증이 훨씬 많습니다. 3부에 다시 한번 좀 연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노컷 뉴스를 듣고 3부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일단 여기서 인터뷰는 정리를 하죠. 세월호 사고 특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3부로 넘어왔습니다.
2부에서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인터뷰를 마치지 못했는데요. 제가 질문했던 부분은 이제 안내 방송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종인 대표를 다시 연결해서 그 안내 방송에 관한 의문부터 좀 다시 풀어보도록 하죠. 이종인 대표님. 네. 예, 나와 계시죠. 아까 이제 안내 방송, 일단 그 자리에 앉아 있어라라는 방송이 초기에 여러 번 반복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는 그럴 수 있다. 안정을 취하는 것이,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까지는 하셨어요. 그렇죠. 네네. 그 당시에 이 선장이나 승무원들은 배가 이렇게까지 급속히 기울어질 것이다. 침몰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란 말도 지금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배는 급속히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쯤에 그 다음 매뉴얼이 나왔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제 배의 구조상이 여역선이 되는 거는 이제 많은 외부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바깥쪽하고 일반 배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일반 배처럼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창문으로 다 가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배 특성을 다들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탈출 어떤 매뉴얼에 예. 사람들을 오픈된 옥상이나 옥상층이나 앞에 선수 갑판으로 다 몰았어야 되죠. 앞뒤로. 다 이 정도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 안내 방송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밖으로 그렇죠. 나와라라는. 네. 그래서 지금 안내 방송 자체도 기울고 나서 어떤 통신 이제 어떤 파워가 예. 전기가 이제 끊어지고 발전기가 끊어지고 이렇게 해서 불도 꺼지고 이랬을 때 통신이 됐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이런 배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백업 예비 전원이라는 게 예. 주 전원이 나가도 DC 전원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발전을 할 수가 있죠. 기본적인 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됐다면은 예. 통신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안내 방송이 그쪽으로 대피하려는 그게 이어졌어야 되는데 네. 일단 고립된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한 거죠. 일단 경사가 졌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 정도 경사가 지기 전에 나온 사람들은 다 구조가 된 것 같고요. 배 밖으로만 그렇죠. 나왔으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안에 있던 특히 그 지시를 그대로 따랐던 아이들의 피해가 큰 것이 바로 그 안내 방송을 그대로 들었기 때문인데요. 얘기 나오는 것으로는 침몰이 한 90% 진행이 됐을 때 다시 안내 방송이 나왔답니다. 배 밖으로 나가라, 뛰어내려라. 결국 그 당시에는 뛰어내리고 싶어도 경사가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안내 방송 이야기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얼마나 많은 실종자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구조해낼 수 있을까? 이 문제인데요. 이미 시간이 24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어떤 희망적인 얘기로는 수심이 깊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 5m. 예. 그 다음에 배 아래 위 높이가 거의 한 20m, 거의 30m에 육박하거든요. 예. 배 선조에서 제일 높은 데까지. 그게 뒤집어져 있으니까,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생존자들이 이제 공기를 따라서 위쪽으로 가서 남아있을 확률은 커요, 지금. 그래서. 확률이 크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그 선수 부분, 그 부분에 가 있을 수. 가까이 가는 거죠.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지만 선수 부분은 일단은 배의 더블 바텀에서 이중저로 해서 거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탱크 부분이고. 예. 일단 수면 아래지만 예. 공기가 있으면은 수면 아래 10m, 15m 이렇게 된다면은 공기만 있으면은 연명할 수 있는 기간은 이틀이고 3일이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물속에 잠겨 있더라도 격벽이라든지 배 이제 문 같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일반 문과는 다르기 때문에 공기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배 격벽 구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예. 이 기온 상태에서 어떤 퇴로를 찾아가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이쪽 한쪽에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방향은 자꾸 이제 공기 있는 쪽으로 몰리다가 거기가 막혀 있으면 거기에 이제 고립이 되는 건데. 예. 운 좋게 몇 사람들은 이 화물칸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하. 왜냐면 지금 선수 부분 큰 공간은 화물칸이에요, 화물칸. 차를 실는데. 예. 예, 그래서 차를 타고 운전석에 있을 리는 없었겠지만 누군가 그렇게 있었다면 또 거기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객실에서 빠져나와서 연결되는 선수 앞쪽에
그 화물 창고 쪽으로 예. 있으면 거기가 공간이 굉장히 큰 데입니다. 아, 그러니까 물에 배가 다 잠겼더라도 이게 워낙 큰 배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공기가 있을 공간들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보시는 거군요.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또 배가 앞이 떠 있는 거고. 얼마나 그 공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물속에서? 최대한 잡는다면? 최대한 잡는다면 공기 남아있는 거야, 뭐, 끝까지 남아있죠. 근데 이제 사람이 거기 있을 경우. 예. 이제 숨을 쉰다는 거는 거기 있는 산소를 소모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조대에서 얘기가, 공기를, 산소를 공급할 예정이다, 뭐 그런 채비를 한다 그러는데. 예. 그런 어떤 공간이 있는 그 어떤 살아있는 어떤 징후가 보이는데 신호로 해서 그런 반응이 오는 데를 신속히 찾아가서 알겠습니다. 거기다 공급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구조 작업이 얼마나 빨리 벌어지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뒤에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구조선을 연결합니다. 잠시 후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이종윤 대표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